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지난주 화요일 밤 응급실에서 터져나온 한 할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혈당 수치 390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거든요. 저는 TV에서 본 대로 매일 식초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혈당 내리는 비법 하나만 믿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그런 반쪽짜리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뱃살까지 쏙 빼신 진짜 비밀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 중에 3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저는 현미밥만 먹어요. 저는 사과 식초를 매일 마셔요. 저는 단 것은 입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혈당은 그대로이고 뱃살은 더 늘어나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쪽짜리 방법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식초만 마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감기약만 먹고 찬바람 쐬면서 왜 감기가 안 낫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5위부터 1위까지 중요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 밥 지을 때의 작은 비밀. 여러분, 밥 지을 때 뭔가 넣으시나요? 소금, 참기름. 정답은 식초 한 방울입니다. 아, 그럼 식초가 답이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밥 짓기 전에 쌀 한 컵당 식초 한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럼 쌀의 전분이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돼요. 혈당이 확 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쓰신 후 한개월 만에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하시면서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4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4위 물 마시는 타이밍의 비밀.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혈당을 좌우한다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대부분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죠? 국물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늘어나요. 그러면 음식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당분이 확 흡수되는 거예요. 마치 급류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을 참으세요. 정목이 마르면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요. 대전에 계시는 이종환 어르신이 딱 이 방법을 쓰셨어요. 처음엔 밥 먹을 때 물 안 마시면 체할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60에서 14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럼 더 중요한 3위를 볼까요? 3위 식후 10분 활동의 마법.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옛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혈당 관리에는 치명적이거든요.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죠. 아니면 바로 침대에 누우시거나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먹은 음식이 그대로 혈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식후 10분만 움직여도 완전히 달라져요. 꼭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화분에 물을 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앉아있지 말자는 거예요. 광주의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래 식사 후엔 무조건 드라마를 보면서 소파에 누우셨어요. 그게 30년 습관이었거든요. 제가 할머니, 밥 먹고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귀찮은데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3주 만에 식후 졸음이 사라졌대요.
혈당도 눈에 띄게 내려갔고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2위 밥 먹는 순서의 비밀. 2위는 밥 먹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앉으면 먼저 뭘 드세요? 따뜻한 밥부터 한 숟가락? 그러면 혈당이 로켓처럼 솟아올라요. 대신 이 순서로 드세요. 채소, 단백질, 고기, 생선밥. 왜 이래야 할까요? 채소부터 먹으면 위장에 섬유질 벽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수원의 김영자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쓰셨어요. 처음엔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와서 밥 먹는 순서를 바꾸라고 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2cm나 줄어든 거예요. 혈당도 안정되었고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먹는데 살이 빠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위 점심 단백질 섭취. 드디어 1위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혈당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 혈당 저장고예요.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혈당이 혈관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당뇨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창고가 작아서 짐을 길에다 쌓아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허벅지 근육을 키울까요?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처음엔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팔로 의자를 짚고 해도 되고요. 대구의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데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계단을 거뜬히 오르시는 거예요. 혈당도 크게 안정되었고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혈당까지 좋아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께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특별한 비밀이에요. 보너스 점심 단백질의 비밀. 대부분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언제 드세요? 저녁이죠? 그런데 진짜 효과를 보려면 점심에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할 때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해요. 점심에 단백질을 먹으면 오후 내내, 심지어 저녁까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저녁에만 고기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으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요. 그냥 뱃살로 쌓이기 쉽죠. 부산의 이순덕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쓰셨어요. 원래는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드셨거든요. 제가 할머니, 저녁 고기를 점심으로 옮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녁엔 뭘 먹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녁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라고 답했죠.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중이 15kg이나 줄어들었어요. 당화혈색소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려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인천의 최영희 할머니는 5년간 당뇨약을 드셨어요. 혈당은 200 넘나 들고 뱃살은 계속 늘어나고 정말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셨어요. 1주차 밥에 식초 넣기와 물 마시는 타이밍 바꾸기. 2주차 식후 10분 걷기 추가. 3주차 밥 먹는 순서 바꾸기. 4주차 의자 운동 시작. 5주차 점심 단백질로 바꾸기.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셨대요. 더 놀라운 건 뱃살이 빠진 거예요. 허리둘레가 20cm나 줄어들었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 쉬워요. 이번 주는 물 마시는 타이밍만, 다음 주는 식후 걷기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당이 많이 내려가면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밥 지을 때 식초 1티스푼 넣기. 2. 식사 30분 전에 물 마시고 식사 중에는 참기. 3. 식후 10분간 가볍게 걷기. 4. 채소 단백질밥 순서로 먹기. 5. 허벅지 근육 키우기 의자 운동. 6. 보너스 단백질은 점심에 먹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물부터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밥 먹는 순서가 쉬울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혈당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실천하실 건지 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식후 걷기부터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혈당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뱃살 빼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신기한 정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